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주린이 탈출 시리즈 3편으로 제가 매달 정기적으로 사모으고 있는 ETF 2가지, 좋게 보고 있는 섹터 2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했었습니다. 자료 정리를 하고 대본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넷플릭스 주가가 엄청 떨어지고 AT&T는 갑자기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접고 이번 영상에서는 넷플릭스와 AT&T에 대한 이야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두 종목 다 별일은 아니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당연히 한쪽은 잘 나오고 한쪽은 못 나와서 시장 반응이 엇갈렸겠죠. 두 종목의 2021년도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겠죠. 일단 주가가 떡락한 넷플릭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실적 발표 이후 7%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넷플릭스 시가총액이 20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하루 만에 카카오의 반이 사라졌네요. 실적 한번 쭉 보고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고 제 생각에 여전히 살만한지 매수 기회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볼게요. 일단 1분기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구독자 수 증가치가 예측치보다 너무 하회했다는 이유로 주가가 엄청나게 빠진 것 같은데 사실 구독자 증가치 빼고는 다 잘 나오긴 했습니다. 문제는 구독자 수가 넷플릭스에게 가장 중요한 수치이기에 마냥 시장이 이상하게 반응했다고도 볼 순 없는 상태이죠. 매출은 2020년도 1분기 대비 27.4% 증가한 모습을 보여 장사는 잘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7.4%로 작년 1분기 대비 10.8%나 끌어올린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영업 효율화도 있겠으나 콘텐츠 출시가 코로나 때문에 미뤄짐에 따라 콘텐츠의 상각비가 줄어듦에 영향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죠. 결정적으로 영업이익은 2020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제의 구독자 수는 398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예상치는 600만 명으로 잡고 있었기에 200만 명이라는 꽤 큰 폭으로 목표치를 하회했죠. 이거보다 제일 문제 삼는 것 같은 부분이 전망치인데 넷플릭스는 매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다음 분기 구독자 수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경영진 생각에 다음 분기의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으면 이 전망치를 높게 잡는 것이죠. 근데 이번 2분기에는 단 100만 명만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 목표를 굉장히 낮게 잡았습니다. 이 숫자는 좀 의미가 있는 게 넷플릭스 경영진이 내부적으로 뽑아내는 수치이기에 내부적으로 좋게 전망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미래에 구독할 사람들이 땡겨서 구독했다라고 작년부터 말을 해와서 저는 좀 당연하다고 봤는데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서 흥미로웠던 것이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구독자 확보가 어려워졌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OTT 시장, 스트리밍 시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등 재작년부터 꽤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근데 넷플릭스는 이러한 OTT 기업들을 주요 경쟁 상대라고 안 보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실제로 아마존 프라임, 훌루와 10년 이상을 경쟁해왔기에 새로운 형태의 위험은 아닌 건 맞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생각하는 최대의 경쟁 상대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리니어 TV, 실시간 TV라고 언급하며 2위는 유튜브라고 합니다. 저희는 OTT끼리 구독자를 두고 싸운다고 말을 하곤 하는데 넷플릭스 경영진은 훨씬 큰 시장에서 고객을 훔쳐오는 게 목표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는 침투율이 가장 높은 시장에서도 실시간 TV 구독자 수 대비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반가운 한국에서의 성공과 일본에서의 성공도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은 드라마 콘텐츠로, 일본은 애니메이션 콘텐츠로 꽤 많이 투자를 하고 꽤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였죠. 실제로 이번 분기 성장의 3분의 1은 아시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인도 시장이 제가 보기에 애매해 보이며 넷플릭스 경영진도 실험적이라고 계속 언급을 하더군요. 솔직히 한국이나 일본은 넷플릭스 입장에서 콘텐츠에 돈을 쏟아부어도 회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GDP 수준만 봐도 사람들이 노는데 얼마를 쓸 수 있을지 대충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인도는 구독료를 낮춰가면서 현재 넷플릭스가 사업을 하고 있고 콘텐츠 제작에도 돈을 엄청 쏟고 있는데 회수를 어떻게 할지가 애매하다는 것이죠. 경영진도 실험적이기에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하기는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시장의 크기, 인구 자체가 많은 것은 맞으니까 인도 시장을 일단 넷플릭스가 독점을 하고 인도 경제가 커짐에 따라 구독료 인상으로 수익화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사업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제가 투자하는 기업의 고객이 만족하느냐라는 부분이며 이 부분은 일단 오케이입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몇몇 지역에서 구독료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구독 취소율은 낮아지고 시청 시간은 올라갔다고 하죠. 즉 제품과 서비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밀번호 공유를 막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한창 시끌벅적했었죠. 컨퍼런스콜 논조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넷플릭스가 바보가 아니라면 공격적으로 못하게 막는다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고객 한 명이라도 평생 끌고 가며 수익화를 하겠다는 게 사실 요즘 기업들의 철학인데 이 문제는 수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기에 뭔가 현명한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네요. 저라면 맘상한 고객을 만들어서 고객을 영원히 잃는 것보다 기업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냅두는 게 그래도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자사주 매입도 정확한 윤곽이 나왔죠. 5빌리언 달러어치 자사주 매입을 해준다고 하며 시가총액의 2% 정도를 소각시키는 느낌이 되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죠. 일단 팩트만 놓고 보면 구독자 수는 넷플릭스에게 가장 중요한 숫자가 맞으며 성장률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며 약간은 더 사봤네요. 다음은 넷플릭스와 반대로 떡상한 AT&T입니다. AT&T는 한국의 KT, SKT와 같은 통신사입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Max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높은 배당을 주는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일단 AT&T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며 이 때문에 고배당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배당주가 그리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말씀드렸으니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여 시청해주시고요. AT&T는 미국 상장 기업들 중에서 차입금이 제일 많은 기업이며 빌린 돈만 153빌리언 달러, 170조 원 가까이 됩니다. 빌린 돈으로만 네이버하고 카카오 둘 다 사도 60조 원이 남는 것이죠. 물론 AT&T의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버는 돈 대비 차입금 규모가 제일 높은 수준은 아니기에 이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통신사들처럼 유선통신, 무선통신, TV 송출 사업을 주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TV 송출 파트가 이제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업체들한테 타격을 크게 입었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성장 동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광랜 사업하고 5G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긴 한데 솔직히 이건 애매하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저라면 광랜하고 5G 사업을 사업 유지의 관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G를 쓰던 사람들이 5G로 옮기고 구리회선을 쓰던 사람이 광랜으로 옮겨오는 느낌이거든요. 만약 광랜 5G 인프라 안 깔면 다른 통신사한테 소비자를 뺏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잘 되어야 타 통신사에게서 소비자를 뺏어올 수 있는 성장 사업 아니면은 그냥 유지 정도로 봐야 하긴 하죠. 당연히 5G와 광랜은 더 비싼 서비스이기에 기업의 매출 증대는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긴 합니다. 어쨌든 성장 동력이 부족한 건 맞으니 워너를 인수하며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진출을 했죠. 근데 이것도 사실 TV 유선으로 보던 사람들이 HBO로 넘어오라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사업 유지의 관점 같습니다. 어쨌든 AT&T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Max가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 가장 유의미한 성장 동력 같습니다. 아주 잘 되면 AT&T라는 사업체 내에 넷플릭스 하나가 생기는 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HBO Max 구독자 수 실적에 잘 나와서 주가가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HBO Max 목표 구독자 수가 6,700만 명에서 7천만 명이었는데 1분기 구독자 수가 6,400만 명이었다고 하죠. 또 AVOD 사업으로의 확장 역시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현재 HBO Max는 SVOD 월 구독제 모델입니다. AVOD는 현재 구독료보다 가격을 낮추고 중간에 광고를 삽입하는 형태입니다. 구독료 가격이 낮아지기에 훨씬 넓은 고객층을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죠. 안 그래도 비싸다고 평가받는 HBO Max에게는 유의미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T&T의 광랜 쪽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에 사실 꾸준하게 한 자릿수 중반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 통신은 60만 명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다가 다시 돌아온 수요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는 정부 지침에 따라 돈을 못 내는 사람들도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했고 그때 못 낸 사람들은 이탈했다고 표기를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돌아온 수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 마무리 지어보죠. 솔직히 HBO Max 쪽 빼고는 AT&T에게 딱히 답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2021년도에는 HBO의 AVOD가 어떻게 출시되고 운영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AVOD로 돈을 벌기보다는 AVOD로 HBO Max를 사용하다가 SVOD로 넘어오는 마케팅, 영업적인 기능도 존재하거든요. 문제는 넷플릭스와 이미 상대적으로 저렴한 디즈니 플러스의 무광고에 적응된 시청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라는 점이 우려가 좀 되네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넷플릭스는 매수 기회인지 AT&T는 이제부터 날아갈 일만 남아 보이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